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안구 건조증을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수많은 검색이 있는데 실제 제대로 된 원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것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뿌리 치료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구 건조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작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냐? 그냥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별로 나지 않는다, 좀 마른다 이런 개념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눈물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쉽게 치료하는 게 이제 인공 누액이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안 나오니까 인공으로 눈물을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증상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안구 건조증은 수많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눈썹에 있는 그 조그만 샘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글랜드라고 하고 마이보미안 글랜드, 우리나라 말로 마이봄선, 마이봄샘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오일, 이제 왁스 같은 것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 그 얇은 기름막이 생깁니다. 우리가 차에서 온도 차가 생기면 이제 안에 습기가 많이 생기는데 비누칠을 하든지 아니면 치약을 좀 닦는지 하다 보면 습도 차이가 나더라도 오래 유지가 할 수 있듯이 이 마이보미안 글랜드에서 나오는 그 왁스, 오일층이 오랫동안 눈을 건조한 것을 막아주게 되죠. 근데 이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피지 분비가 그 왁스 분비가 훨씬 적게 되면 기름막을 형성해 주는 게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자주 깜빡여야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몸에서 기름이 좀 부족할 경우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샘은 그 오차신경, 그 5번 신경이죠. 그 우리가 cranial nerve라고 두 개의 신경에 1번부터 12번까지 있다면 5번 신경이 감각신경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5번 신경 중에 안신경이 있습니다. 눈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눈물샘으로 가는 신경이 있게 됩니다. 이 눈물샘에서 그 눈물이 나오도록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눈물이 덜 나오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덜 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이제 안구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면적 크기가 넓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라지고요. 그만큼 안구 건조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을 크게 뜨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죠.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경우, 좀 흥분하는 경우, 화를 내는 경우, 이렇게 눈을 크게 뜨는 경우는 공기의 노출 면적이 많이 넓어지고, 또 한 가지는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이 쌍꺼풀 수술, 쌍수라고 하죠. 아니면 눈매 교정술, 안검하수 수술 이런 등 눈을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앞트임, 뒤트임, 뭐 밑트임, 그리고 윗트임 이런 트임을 하면서 눈이 커지게 되면 돌출눈과 비슷한 효과처럼 이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공기에서 증발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눈이 이제 건조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이제 눈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뇌와 눈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할 때도 컴퓨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로 확인하고 채팅을 하고 잘 때 빼고는 계속 폰과 아니면 TV와 아니면 디스플레이, 노트북 이런 거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눈을 계속 혹사를 하다 보니까 혹사를 할 때는 이제 눈을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집중을 할 때는 눈을 뜨는 깜빡임 횟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이 깜빡임 횟수가 적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10몇 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느 만큼 깜빡임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냐? 일반적으로는 4에서 5초 만에 한 번씩 깜빡여 줘야 되는데 이거를 10초 이상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만큼 그 깜빡이지를 않기 때문에 오일도 그만큼 적게 나오고 그 깜빡일 때 눈물이 또 나오거든요. 왜냐면 깜빡일 때 안윤근이 수축이 되면서 눈물샘을 딱 짜주게 되는데
이 깜빡임이 적음으로써 이제 눈물이 적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눈이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가장 많은 이유인데요. 좀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그럼 왜 눈물샘에서 눈물이 적게 나오느냐? 이 눈물샘은 부교감신경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눈물이 흘릴 때가 언제죠? 좀 슬프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상황이거나 이런 정서적인 상황이 결국은 아주 흥분된 상황이 아니라 이완된 상황에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됐을 때 생기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눈은 커지게 되고, 왜냐하면 공격을 누가 한다 아니면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눈은 커지게 되고 눈물샘은 마르게 되겠죠. 모든 소화기관 그리고 눈물샘 안에 있는 액들은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으로 혈당이 이제 가면서 팔다리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눈이 뻑뻑해질 수밖에 없죠. 눈물이 나오질 않는다. 결국은 일을 할 때 좀 이제 일을 억지로 한다 아니면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눈물이 덜 나오게 되고요. 눈물은 덜 나오는 상황인데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깜빡이질 않으니까 더욱더 안구건조증이 생기죠. 이런 이유로 결국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눈을 깜빡임이 덜하고 눈을 꽉 짜주는 힘이 덜해지면서 지질층이 얇아지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왜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냐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불안 아니면 방어를 하는 어떤 심리 이런 부분들이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된 분들, 특히 눈물이 별로 이제 안 나고 안구건조증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기관에서 많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간에 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술과 눈이 다 같이 마른 경우는 위나 간이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특징이 되겠죠.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또 간 쪽에 열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내적인 부분과 관계 있다.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증상일 뿐이니까 그만큼 내가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냐, 아니면 눈 깜빡임이 덜하냐,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심리적인 불안이 있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안구건조증 있는 사람들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모래알같이 뻑뻑한 느낌, 그리고 따가움, 뭐 아니면 심지어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자꾸 눈을 세게 감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미간 주름이나 이런 까마귀발 주름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자꾸 비비는 습관이 있어서 피부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상안검의 노화가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간이나 까마귀발 주름이 많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코 주위 이쪽에 주름이 많이 생긴 분들, 그래서 깜빡임을 좀 많이 했다는 흔적이 있던 분들은 결국 거꾸로 말하면 안구건조증이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구건조증이 심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결막염, 또 비염 이런 거를 또 동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안구건조증과 또 비염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비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호흡기가 건강해야지 눈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호흡기가 약하게 되면 그만큼 숨에 대한 그 순환이 적게 되고 그만큼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눈이 빨리 마르게 되는 또 역할이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애들이 눈 깜빡임이 심한 사람들은 비염이 있는 경우도 같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안구건조증이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증상 치료를 한다면 인공 누액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조금 더 자연 치료를 한다면 스스로 치료를 한다면은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 깜빡했다가 눈을 뜨고 이거를 4초마다 한 번씩 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노래를 하나를 생각을 해서 그 노래에 맞춰서 한 번씩 깜빡이는 그 4분의 1박자에 눈을 깜빡이는 정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깜빡이 주면 눈에 기름칠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너무 채소 음식만 드시고 그 지방 음식 안 드신 분들은 이제 기름이 좀 적게 나오고
오히려 삼겹살이나 기름 많이 드신 분들은 두피에 열이라든지 기름이 좀 많이 나온 걸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을 하셔서 내가 기름을 좀 적게 먹는다면 그만큼 피지 부비가 든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름을 어느 정도는 적당량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눈물샘에서 어차피 수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분이 우리 몸에서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설사도 그렇고 우리가 구토도 그렇고 우리가 눈물도 나오고 다 먼지를 씻어주고 그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몸에 부족한 분들은 눈물샘도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은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부분을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감신경은 결국 심리불안, 내가 어떤 사람을 적으로 아니면 위협으로 이제 대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아니면 억지로 해야 된다. 즐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생긴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굳이 눈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압박감을 가질 필요 있냐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어차피 해야 될 것 이제 그냥 즐기자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인다면 그나마 부교감 신경이 활성이 되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심리적 치료로 안구건조증은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거는 장기간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눈 깜빡이 4초마다 한 번씩을 깜빡여 주라라고 얘기 드렸고 물을 또 충분히 마셔서 그 눈물샘에서도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름이 뻑뻑해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손바닥을 열심히 비벼서 눈에다가 이렇게 댑니다. 그럼 따뜻한 이 기운이 있으면 뻑뻑했던 기름이 녹으면서 눈에 기름칠을 더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이봄샘의 그 지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방은 섭취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눈에 기름막을 형성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방량을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깜빡이 저으면 이제 시력도 나빠진 걸 보호해주고 그만큼 눈 건강이 나빠진 걸 이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깜빡이면 내가 그만큼 적었구나라는 거를 한번 피드백을 가지시고 눈 건강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